자,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축전기는 아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축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캐패시터. 뭔가 이렇게 용량이라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축전기는 사실 회로에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한 극판이 있고요. 뒤 극판이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축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전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배터리와 약간 유사한데 배터리와 축전기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는 일단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지만 얘는 정전기 형태로 해서 정전기 에너지 형태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정전기를 기반으로 한 이 축전기는 전압을 가해주고 나서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로는 사용이 좀 힘듭니다. 대신에 배터리는 화학에너지에서 다시 사용할 때 화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또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정전기 형태로 저장이 되는 전기에너지, 그러니까 축전기는 이게 방전되고 충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축전되고 빠르게 방전되는 그런 형태의 회로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실제로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통을 까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까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는 사실 뭐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얘는 비닐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이 두 개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를 붙지 않도록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닐을 넣어서 얇은 비닐을 넣어서 알루미늄판 두 개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면 전기 용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축전기는 크면 클수록 그 전기 용량,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 축전기가 어떤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쪽에 축전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가 모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스위치를 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이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선 스위치를 끄고 여기서 예를 들면 전구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서 스위치를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회로를 끊는다고 치면 회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이쪽으로 와서 에너지로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배터리와 거의 유사한데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 콘덴서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축전기도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축전기가 충전되는 방식을 또 알아봤으니까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는 실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플러스가 대전되고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대전됩니다.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기 용량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캐패시터의 약자를 따서 C라고 합니다. 이 전기 용량 C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이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경우와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어넣는 경우와 집어넣지 않는 경우 이거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엡실론이라고 읽습니다. 엡실론이라고 하는 그 값과 요 안에 집어넣는 물질의 유전율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둘 극판 사이의 거리 d, 그 다음에 이 극판의 면적 s, 이렇게 정해지고요. 단위는 뭘 쓰냐면 F라고 해서
패럿이라고 씁니다. 패럿. 이 패럿은 패러데이의 그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죠.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패럿이라고 지었고요. 패럿이라는 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로 마이크로 패럿 또는 나노 패럿이라고 하는 양을 주로 씁니다. 패럿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 용량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전압과 그리고 전하량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입체적으로 전기 축전기를 좀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플러스가 대전이 되면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대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 둘 사이에는 물론 전압의 차이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전압 차이가 존재할 거고 이 둘 사이에 거리도 있을 거고 요 면적이 S일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분의 전압 차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전기장은 사실상 일정합니다. 전기장 안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가장자리에는 일정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이 축전기가 매우 가깝고 축전기의 극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때는 보통 일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전하가 있을 텐데 여기는 플러스 Q가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 Q일 거 아니에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CV 이렇게 정해집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Q는 CV. 다시 말하면 전기 용량과 전압을 곱하면 전하량이 된다. 그렇게 생기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전하량이죠. 전하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전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응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축전기 전기 용량 C는 유전율 입실론 분의 D 분의 S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멀어지면 축전 용량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면적이 커지면 축전 용량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A와 똑같은 면적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B가 있다 그러면은 전기 용량은 얘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이 생긴 A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같은 거리에 이렇게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B가 전기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축전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 연결을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는 경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냥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얘의 전기 용량을 C1, 얘의 전기 용량을 C2, 그리고 여기 전압을 V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여기 걸리는 전압은 V1이 될 거고요.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V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회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일정하죠. 그리고 전류는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Q가 있으면 Q 전하량 플러스 Q가 대전이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Q, 여긴 또 플러스 Q, 여긴 또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직렬 연결할 때는 전하량이 회로에 흐르는 전하량이 일정하게 됩니다. 전하량이 일정하게 되면은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 Q는 CV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직렬 연결이니까 V는 V1 더하기 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에서 변형을 하면 V는 C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성 전기 용량을 CEQ라고 한다면 CEQ분의 Q가 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량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우면 직렬 연결해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저항의 병렬 연결과 비슷한, 그러니까 저항과 축전기는 연결 방법이 반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렬 연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고 전압이 일정합니다. 대신 뭘 나눠 갖냐면은 전하량을 나눠 갖게 되죠. 자, 회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너무 작게 그렸는데요. 이게 V가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 전하가 Q1, 여긴 전하가 Q2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이런 식으로, 여긴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C1, 여기 C2 이렇게. 그리고 이 C1과 C2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V로 같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식을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하량을 Q라고 하면 Q1 더하기 Q2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C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전체 합성 조항 곱하기 전체 전압, 그 다음에 C1 V1 더하기 C2 V2. 그런데 V1 V2는 V와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V가 지워지게 됩니다. V가 지워지면은 역시 합성 조항 EQ는 C1 더하기 C2가 됩니다. 이거는 마치 직렬 연결의 저항의 직렬 연결과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병렬 연결할 때는 축전기를 그냥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면, 직렬 연결을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똑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병렬 연결하면은 전체 합성 저항이 커지잖아요.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체 합성 저항이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축전기는 이 병렬하고 비슷하니까 합성 저항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기 용량이 작아집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같은 면적이 거리가 2배가 되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거리가 D고 여기도 D라면 여기는 ED가 되고 면적은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 두 개의 축전 용량을, 전기 용량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개의 극판 사이의 거리가 같다면 두 개가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로, 여기 S, 여기 S라고 하면 ES가 되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서로 저항과는 반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로에서 그 전기 저항할 때도 전력과 전기 에너지를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전기에서도 저장되는 에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저장되는 에너지를 W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2분의 1 Q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적분을 해가지고 평균 전압을 적분을 해서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Q는 CV가 되니까 2분의 1 한 다음에 C V의 제곱이 될 거고요. 2분의 1 한 다음에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고 단위는 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병렬이나 직렬 연결을 하는 문제를 내고요. 거기서 뭐 전압이 얼마냐, 전하량은 얼마냐,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축전기에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